병각과 함께하는 고전점성학, 오늘은 칠행성의 대립과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행성의 대립은 뭐냐? 우리가 천궁도가 12개의 하우스로 배치가 되어 있죠. 이 천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궁도는 이렇게 12개의 하우스로 안분되어 있죠. 그래서 각 하우스마다 지배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각 하우스마다 지배하는 행성이 있는데, 제일 먼저 태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사자 자리의 지배인이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물병 자리의 토성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 다음에는 개 자리에 있는 달은 그 반대편에 있는 염소 자리의 토성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달은 토성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 다음은 처녀 자리에 있는 수성은 물병 자리에 있는 목성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 다음 쌍둥이 자리에 있는 수성은 사수 자리에 있는 목성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수성과 목성은 서로 무슨 관계? 대립관계에 있다. 수성과 목성은 대립관계에 있다. 또한 천칭 자리에 있는 금성과 그 다음에 양자리에 있는 화성은 서로 마주보면서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 또 황소 자리에 있는 금성과 그 다음에 정갈 자리에 있는 화성은 서로 마주보면서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화성과 금성은 무슨 관계?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달은 토성, 수성과 목성은 대립관계, 화성과 금성은 대립관계, 이렇게 각각 7개의 행성은 서로 마주보는 하우스끼리 대립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이 대립하고 있는 7개의 행성의 의미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개의 행성에 대한 의미는 꼭 기억을 해 두어야지 네이탈 차트를 해석할 때 보다 더 상세하게 네이탈 차트의 주인공인 상담자 또는 내담자의 성향을 잘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태양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태양은 스스로를 태워서 만물을 향해서 빛을 내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군주다. 태양이 지닌 빛은 만물을 비추는 봉사적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행성을 태워버리는 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양은 존귀하고 기품이 가득하고 위풍당당하다. 그래서 왕은 강한 생명력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거. 또한 관대하고 자비로운 것이 태양입니다. 왕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지를 우선시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태양은 천궁도에서 초자, 그 다음에 이상향,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 본질적인 부분, 공적인 영역 등처럼 현실적이기보다는 고차원적인 부문을 담당하는 것이 태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은 부친 아버지의 보편적인 지표성으로도 보고, 사람의 운명을 가리키는 별,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나 이상형,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남편의 이상형의 기본이 되는 것이 태양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달을 보겠습니다. 달은 지구를 도는 위성이죠. 달은 다른 존재를 부드럽게 수용한 태도로 세계를 포용하고 관리하는 주인공이다. 우리가 밤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 그 달은 어때요? 상당히 부드럽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칠행성 중에서 지구와 가장 가깝고 월등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행성이 달이죠. 그래서 태양이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빛을 낸다라면, 즉 그것이 군주라면, 달은 그 빛을 받아서 흩뿌리는, 전달해주는 전달자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달.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왕이라고 한다면 달은 여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모든 감정과 느낌을 주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감싸고 보살피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것이 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색깔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타인과 동기화돼서 공감을 쉽게 끌어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달은 청궁도에서 삶 그 자체, 일상, 대중, 감성, 기업, 모성애, 사적인 영역 등 현실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행성이 달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은 아버지의 보편적 지표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달은 모친, 엄마의 보편적 지표성이고, 태양이 여성의 배우자나 이상형의 기본이 되는 것처럼 달은 남성의 경우 배우자나 이상형의 기본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대립하고 있는 토성을 보면, 토성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장 차가운 별이기 때문에, 또한 태양과 달과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변두리에서 하늘의 왕, 그리고 여왕, 즉 태양과 달의 권위를 윗대롭게 만들 수 있는 아웃사이더 행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으로 보면 멀리 떨어져서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환영받는 것이 어렵고 주로 소외받는 위치에서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토성의 힘은 조용하면서도 거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정이 부족하다. 토성은 애정이 부족한데 이 애정이 부족한 토성은 까칠한 태도로 무엇이든지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나 굴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고 자신 및 타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경계를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엄격하다. 그래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이 엄격하게 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성과 태양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되면 흉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성향은 특정 권력이나 굳건한 힘을 지닌 범위를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고 또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 토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이 토성과 대립을 하고 있는데, 태양은 소울이라고 그러고 달은 우리가 누나라고 얘기를 하죠. 이 토성과 서로 뭐하는 관계?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 어디에서? 태양은 사자 자리에서, 토성은 물병 자리에서, 달은 개 자리에서, 토성은 염소 자리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대립하는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대립하는 관계가 나타나게 되면 어떤 성향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일단은 태양은 사교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잘 제시하는 행성이고 남을 의식하고 명예를 중요시하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일단 낭비하기가 쉬운 행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모하리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것도 태양이고 왕인 거죠. 그 다음에 달은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고 안락하면 그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천적이고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솔직하게 대응하는 성향도 있고 겁이 많고 잘 흔들리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성은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사교적이고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요. 침묵의 행성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예보다는 실리를 중요시하는 것이 토성입니다. 그래서 튀는 것을 싫어하고 근검전략하는 행성이다라는 거죠.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고 꼼꼼히 행동하는 행성이다. 항상 미래를 걱정해서 노력을 하고 소심하고 질투가 있는 행성이다. 자꾸 숨기려고 한다. 주변의 압력을 잘 견딘다든지 주목받는 데 익숙하지 않다라는지, 또 주고받는 것 자체를 즐기지 않고 혼자 고독을 즐기는 행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이 서로 대립하게 되면은 어떤 성향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태양과 달이 빛이라면 토성은 어둠이다라는 거죠. 하늘의 왕과 여왕은 주목을 받고 많은 것을 주고받지만 토성은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는 행성이고 계산적이다는 거죠. 계산적이다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힘을 가진 존재와 그것을 거부하고 기존의 체제에 반항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대립구조를 이룸과 동시에 사회의 균형을 맞춰 나가기도 하죠. 워낙 잘난 것과 워낙 못난 것은 서로 균형이 되어야지만 사회가 구성이 되듯이, 그래서 대립구조는 영원한 굴림도 영원한 평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립구조가 발생하는 거죠. 어디서나 누군가는 권력을 잡고 지켜나가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꺾고 뒤집으려 하면서 사회는 탄생하고 성장하고 죽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죠. 태양은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달은 성장을 의미하고 토성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 그리고 토성은 대립하는 관계다. 태양도 토성과 대립을 하고 달도 토성과 대립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고 태양, 달, 토성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해야지만 네이탈 차트를 해석하는데 보다 더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수성과 목성의 대립 그리고 그 행성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